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멈춰있던 차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버스는 10초 남짓한 이 짧은 시간에 모두 5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단순히 뒤따라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을 했을 뿐인데 피해 차량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부서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 버스가 승용차들을 덮치는 블랙박스 화면 보셨는데요.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문제를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사고 당시 차량 운행 기록계를 봤더니 시속 105km였어요. 충격할 때, 추돌할 당시에도요. 그렇죠. 그럼 브레이크를 못 잡은 겁니까? 당연히 밟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정면 충돌 실험 같은 영상을 인터넷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실험하는 속도가 시속 56km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 100, 110이지만 사고 직전에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고 급제동을 했을 때는 아무리 빨리 달리던 차도 5, 60km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충돌 직전의 속도가 105km였다는 얘기는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현장을 조사했던 경찰과 그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때 이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그 정황은 나타나지는 않는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현장에는 스피드 마크가 없어요. 그랬더니 기사분께서 아닙니다. 나간 데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놔두십시오. 그랬대요. 아침에 보니까 차에서 주무셨대요. 버스 기사가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 앞에 있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다. 누가 봐도 진실에 조금 의심성이 있는데 졸음운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이제 핸드폰을 만졌나 아니면 졸음운전을 했나 두 가지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음운전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실제 에어컨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실내 모드로 많이 놓고 에어컨을 많이 틀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연속 운전했을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보시기에 이 사고 왜 이렇게 피해가 컸습니까?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 그 앞서 있던 승용차가 많이 찌그러졌던데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그대로 충돌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시속 56km의 충돌 실험보다 거의 2배 속도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차량이 2배 속도로 충격을 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2배가 되면 충격량이 4배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끼리의 추돌보다 수십 배의 충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건 중에 한 건은 관광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화면 보시죠.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급히 줄이는 차량들. 그런데 뒤따르던 탱크로리가 갑자기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옆 숲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줄지어 달리는 차량들, 잠시 뒤에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뭐 크게 부서졌고요.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소형차에 역시 그 차 안에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차량이 앞차가 아주 서고 뒤차가 꽤 서고 부서졌습니다. 동시에 서고 같은 계열의 관광차 버스가 저희 차를 받은 상태죠. 이 사고는 30톤 가까이 되는 레미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달리다 벌어진 일인데요. 자, 보면 순식간에 균형을 잃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 고속버스가 경기도의 고양에서 버스 2대가 추돌한 뒤에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대형차 사고는 인명피해가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그 통계를 보면은 이제 100건의 교통사고당 사망 건수에 대해서 승용차는 1.5명인데 대형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는 3.4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대형 버스나 화물차에는 3, 4명이 타지 않거든요. 대개 혼자 운전을 하는데 그 사망자 수가 3.4명이라는 얘기는 승용차나 다른 타인에게 피해가 크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차 사고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하지만 사실 사고 유형, 원인을 보면 소형차 사고와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안전운전을 태만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왜냐하면 대형차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하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신호등을 위반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차량의 기사들이 졸음운전, 난폭운전, 심지어 차량 운행 중에 휴대전화로 게임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입니다. 시속 120km로 달리는 관광버스, 대형 화물차도 비슷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는 수비가 있는데 버스에다가 제한을 해놨습니다. 답답한 데가 있죠. 수비를 원할 때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보통 하면은 10시간 나도 모르게 물건도 잡으면 잠깐 뻑뻑하면은 차가 침하면은 거기에 있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의심되는 화물차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운전 중에 딴짓을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포착되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연신 휴대전화를 만지고 알고 봤더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분들이 대형 버스이기도 한데 지금 막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자, 앞서 인터뷰에서도 들었지만 뭐 10시간 넘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화물차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더 졸리고요. 더 졸리니까 또 과속으로 이어지고 그럼 또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일반 버스 운전자들의 절반 이상이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졌다고 하고요. 네. 그 비율은 일반 시내버스보다 고속버스 운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없고 네. 사거리 교차로가 없다 보니까 주로 단순하게 직진만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핸드폰을 더 만지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이렇게 과격하고 급작하게 또 10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다 보니까 일일 생활권입니다. 네. 외국처럼 10시간, 20시간 연속 운전할 때는 실제 크게 서둘러서 한두 시간 단축할 의미가 없는데 네. 빨리 가서 다음번 일을 볼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라는 게 네. 과속 운전과 연속 운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 화면 보면 그 관광버스였나요? 시속 120km 넘게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속도 제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는? 그렇죠. 원래 속도 제한 조치가 있어서 시속 120km 이렇게 고속으로는 달릴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해제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제된 차량들을 겉으로 봐서는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계속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그 디지털 운행 기록계인가요? 요거 설치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그렇죠. 이제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9시간,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11시간 운전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정해놓고요. 나머지는 쉬란 얘기죠. 네. 그리고 연속 운전도 그 절반 정도인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운행 기록계를 검사를 하면 경찰이 그 안에 연속 운전을 했고 몇 킬로로 달렸고 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운행 기록계를 경찰이 보는 것을 개인 사생활 보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볼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달아놓거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것이죠. 달아놓고 들여다봐서 이 사람이 뭐 어떨 때는 9시간, 10시간을 운행했다 해고 이러면 적발을 해야 되는데 달아놓긴 했는데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적발할 방법이 없는 거고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은 보통 연속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CO2라고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성인 4명이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15분만 지나면 CO2 농도가 3,000을 넘어갑니다. 3,000 ppm인데 이게 법정 기준의 2배 이상이거든요. 당연히 졸음이 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운전을 할 때도 15분에 1분 정도는 외부 공기로 환기를 해야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대형 차량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형차가 차선을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또는 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잠기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뭐 현실화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새로 출시되는 차량은 2017년부터 기존부터 판매되던 차량은 2018년부터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어떤 장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LDWS라고요. 차선이 결국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밟게 되면은 삐삐 소리가 난다든지 운전석 밑에서 진동을 울려줘가지고 운전자의 잠을 깨워주는 장치가 있고요. 차량의 속도하고 앞차하고의 거리를 레이더로 자동 측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 속도면 분명히 충돌이 발생하겠다면 급작스럽게 워닝을 해주면서 운전자가 원치 않아도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주는 이 두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의무화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차량입니까? 예, 그렇지만 이미 출시돼서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들은 그걸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의 평균 수명을 보통 10년 이상 타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시장에 깔리는 데는 앞으로 10년이 더 걸린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형차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 살펴봤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간단하게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건 뭡니까? 예, 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런 것처럼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현실에 맞도록 법규를 개정을 해서 현실성 있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